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교과서 47페이지 두 수의 대소 비교. 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숫자들은 굳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바로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제곱근이나 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수를 비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의 문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은 지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은 거듭제곱에서 지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볼게요. 세제곱근 2. 얘들은 2의 3분의 1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 되어서 얘들은 2의 8분의 3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얼마인? 밑이 2인 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y는 2의 x제곱 요 지수 함수를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y는 2의 x제곱이다 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증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x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3분의 1과 8분의 3. 자, 그러면 3분의 1과 8분의 3을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3분의 1과 8분의 3 비교를 해보죠. 24분의 8과 24분의 9니까 얘가 더 크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24분의 8, 여기에 24분의 9가 있다면 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y값도 얘가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세제곱근 2는 얘보다는 더 작다. 자, 8제곱근 8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2분의 1 로그 2분의 1의 100. 자, 얘들은 우리가 바꾸어 주면 로그 2분의 1에 100은 10의 제곱의 이 2분의 1은 다시 지수 자리로 올려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10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 로그 2분의 1에 3은 로그 2분의 1에 3의 제곱, 즉 로그 2분의 1에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우리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 로그 함수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로그 2분의 1의 x는 이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므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1,0을 지나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감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은 10과 9를 비교하기가 쉽죠. 자, 9는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10은 이쯤. 그러면 값이 9일 때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따라서 이 9일 때가 더 작지만 반대로 더 크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의 10이 로그 2분의 1의 9보다 더 작습니다. 자, 따라서 답을 쓰자면 2분의 1 로그 2분의 1의 100이 2의 로그 2분의 1의 3보다 더 작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5번의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또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제곱근 9를 일단 바꿔주면 4제곱근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4분의 2, 즉 3의 2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제곱근 3은 3의
5분의 1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y는 3의 x 제곱의 지수 함수를 따른다.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다. 자, 그렇다면 증가하는 값은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 자, 그럼 2분의 1과 5분의 1을 비교를 해보죠. 자, 여기 지수를 일단 지수가 x값이기 때문에 얘들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5와 10분의 2니까 얘가 더 크다. 2분의 1이 더 결론적으로 크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값은 좀 선생님이 좀 나타내기 쉽게 여기다가 쓰긴 했는데 여기가 1이면 더 앞으로 가기는 해야 되죠. 좀 더 많이 앞으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기 편히 해서 선생님이 그냥 뒤에 그냥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뭔가 증가 그래프에서 그러면 얘들을 일단 지워버리고 그래프 개형만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x값이 큰 2분의 1을 넣었을 때 더 y값이 크게 된다. 자, 따라서 지금 3의 2분의 1이 3의 5분의 1 제곱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거로 돌아가면 4제곱근 9가 5제곱근 3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얘들도 바꿔볼까요? 9제곱근 0.5의 10제곱은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0.5 그대로 두죠. 자, 0.5의 9분의 10이다. 10제곱근 0.5의 9는 0.5의 얼마? 10분의 9다. 자, 그럼 0.5라는 것은 우리가 밑이 y는 a의 x에서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0.5라는 이 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우리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일 것이다. 그럼 x값이 더 클수록 결과는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9분의 10과 10분의 9 이 지수를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럼 90분의 100과 90분의 81이니까 얘가 더 크겠네요. 그럼 9분의 10이 여기에 있고 10분의 9가 있다면 9분의 10이 더 값이 작은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0.5의 9분의 10이 0.5의 10분의 9보다 더 작다. 자, 해서 얘들을 다시 원래대로 고쳐주면 9제곱근 0.5의 10이 10제곱근 0.5의 9승보다 더 작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자, 1번 문제 그러면 우리 얘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밑이 3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얘들을 정리를 해주면 이 로그 3의 루트 15는 로그 3의 루트 15의 제곱이므로 로그 3의 15가 됩니다. 그 다음 4로그 3의 2는 로그 3의 2의 4제곱, 즉 로그 3의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로그 함수는 로그 3의 x입니다. 자, 이때 밑이 얼마예요? 3이므로 우리가 밑이 3이면 얘들은 뭐다? 증가함수이다. 자, 얘들도 그래프 개형만 그려볼게요. 자, 그려주면 얘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와 16만을 비교를 했을 때 16이 더 크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16이 더 크면 우리가 큰 값이 y값도 더 크기 때문에 x가 큰 16이 더 값이 큽니다. 따라서 결론은 로그 3의 15가 로그 3의 16보다 작다. 자, 원래대로 돌려주면 2로그 3의 루트 15가 4로그 3의 2보다 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밑이 5분의 1인 로그 함수죠. 자, 그럼 5분의 1 얘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y는
로그 5분의 1의 x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3분의 1 로그 5분의 1의 64를 바꾸어주면 로그 5분의 1의 64는 4의 세제곱의 3분의 1 해서 로그 5분의 1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 로그 5분의 1의 루트 3은 자, 로그 5분의 1의 3의 2분의 1 하고 3, 즉 로그 5분의 1의 3의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숫자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얘는 3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비교를 할 때 4와 3 루트 3을 비교를 해보면 되죠. 자, 4와 3 루트 3을 비교를 하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줘도 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을 16과 얼마? 27로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그 5분의 1의 x를 따르면 얘들은 뭡니까? 감소함수가 되죠.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떤 그래프를 따른다? 감소하는 그래프이게요. 이런 그래프를 따를 겁니다. 자, 그러면 값이 더 작은 4가 결론적으로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거네요. 자, 따라서 결론은 로그 5분의 1의 4가 로그 5분의 1의 3 루트 3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바꿔주면 3분의 1 로그 5분의 1의 루트 64가 3 로그 5분의 1의 루트 3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문제 5번과 6번 우리 값을 비교를 했듯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얘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y는 a의 x. 자, 이때 미친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다? 증가함수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얘들은 감소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비교를 해서 이 지수들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로그 함수. 자, 로그 a의 x.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얘도 역시 증가함수다. 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면 얘들도 감소함수다.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두 수를 비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48페이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라면 우리가 원래는 지수함수에서 x값은 실수 전체 집합이었는데 이때 이 정의역 x값을 -2 이상 1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수함수 y는 2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들의 함수 특징만 먼저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밑이 얼마예요?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거는 y는 2의 x 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뼈대에 y는 2의 x 제곱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도 뭐다? 증가함수.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증가함수는 x값이 크면 y값도 크고 x값이 작으면 y값도 더 작게 되죠. 자, 그럼 제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제한된 범위 -2에서 1까지 줬다면 -2가 제일 최소인 x값이죠.
그 다음에 1이 x의 최대값이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나오게 되고 1일 때가 함수값도 최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더 완벽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정확한 개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가 증가 함수다라고 나타내면 증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의 0승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7이 되죠. 자, 비교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 1일 때가 최대.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0.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게 있으니까 얘들을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럼 얘는 y는 2의 x에서 시작을 해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얘들의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 점근선이었죠. 그럼 이 점근선도 어디로 바뀐다? y는 마이너스 1로 바뀌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증가 그래프, 그리고 0,1이라는 점, 반드시 지나던 0,1이라는 점도 어디로 바뀐다?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고 그 다음에 y 절편, 즉 x값에 0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얘도 0,3을 지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7번 볼까요? 자, 지금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네요. 자, 제한된 범위는 x값이 1 이상 9 이하입니다. 자, 로그에서는 x값들이 모두 양수에서 0보다 큰 값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정역이 0보다 큰 값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을 볼 텐데 얘들은 기본이 출발이 어딘가요? y는 로그 3분의 1의 x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만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가 감소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감소 함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작은 1을 넣어주면 1일 때가 더 큰 y값을 가질 테고, 자, 1 넣어볼까요? 얼마예요? 로그 3분의 1의 1 하면 0이고 얘들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를 넣어주면 9를 넣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자, 9 계산해 볼까요? 자, 9를 넣게 되면 로그 3분의 1의 9 마이너스 2는 얘들은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자, 값은 구했지만 우리가 언제 마이너스 2였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언제였다? 1일 때가 최대값이었고 x가 9일 때가 최소값이었다. 왜냐하면 얘들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그래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로그 함수에서 x, y, 자, x는 0이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는 감소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얘들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이라는 점은 어디로 옮기나요? 1, 마이너스 2만큼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얘들은 로그 값은 x절편이 생기겠죠. 자, x절편 로그 3분의 1 x 마이너스 2가 언제 0이 될까?
자, x 얼마를 넣어주면 0이 될까요? 그렇죠. 얘들은 로그 3분의 1에 x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3분의 1의 제곱인 9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9분의 1 여기에 가게 되고, 자, 점근선은 바뀌나요? 점근선 x는요. x로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점근선은 x는 0, y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입니다. 자, 다음은 경수, 명진이, 선영이가 세 함수 로그 2의 x제곱, 2 로그 2의 x, y는 2 로그 2의 절대값 x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말한 것이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경수의 생각은 로그 2의 x제곱과 2 로그 2의 x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그래프는 같다라는 내용을 경수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진수의 조건이었어요. 자, 로그 a의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은 그냥 x로 바꿀게요. x라고 했을 때 이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가 로그의 정의역이었어요. 그러면 x제곱, 지금 이 x제곱의 상태는 x값에 무엇을 넣어도 뭐다? 항상 양수다. 그러면 얘들은 x에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x는 정의역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2 로그 2의 x 얘들 있죠. 얘들은 x값이 아무리 얘가 올라간다 해도 이 상태에서 보면 x는 뭐예요? 그렇죠.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수가 말한 거 맞나요? 자,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얘들을 편리상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1번은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지만 2번에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큰 값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떤가요? 절대값 x 자체는 항상 양이 될 수가 있죠. 해서 이때도 x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명진이는 1번과 3번이 같고 경수는 1번과 2번이 같고 선영이는 1, 2, 3번이 모두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들이 같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의역의 범위였죠. 조건.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자, 명진이가 맞았다. 자, 우리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러면 로그 2의 x 첫 번째 로그 2의 x제곱은 x제곱 자체가 진수의 조건 양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때 정의역 이것이 중요하죠. 정의역 x바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자, 보세요. x, y. 원래라면 우리 로그 2x는 증가 그래프 1,0을 지나면서 x는요,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증가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은 음수일 때도 가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음수를 넣었을 때 그 값들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음수값일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려진 그래프와 y축 대칭으로 마이너스 1 요렇게 여전히 y축이 점근선이에요.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번 그렸던 그래프들은 기본 뼈대가 로그 a의 x였는데 이때는 x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냈죠. 근데 이거는 모든 그래프에서 무조건 이 양수인 부분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수의 조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로그 2의 x제곱은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0보다 큰 값인데 x가 무엇이든 다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선생님 여기 잘못 적은 거 있다. 그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가 빠져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죠. x는 0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자, 아까 그렸듯이 2번은 어때요? 자, 2번 그래프 y는 2 로그 2의 x. 자, 로그 2의 x 그래프가 뭐 1,0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라면 2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기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2는 요거의 2배, 뭔가 좀 늘어난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프가 늘어난 형태, 그렇지만 위의 그래프 얘랑은 완전히 동일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이때는 당연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거. 자, 3번은요. 3번은 어떻게? x, y. 자, 그렇죠. y는 2 로그 2의 x, 절대값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얘도 정의역이. 자, x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1,0에서 두 쪽 다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지는 1번과 같은 그래프가 돼요. 자, 조금 뭐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같아요. 자, 따라서 1번하고 3번이 같은 명진이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나 얘들의 성질에서는 지수함수의 밑에 조건, 로그함수의 밑에 조건, 그리고 진수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